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의 기초로 선택하는 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가장 안전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금 상품은 특히 큰 위험 없이 자산을 불리거나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투자상품과는 다르게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는 정기예금과 적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한 뒤에 만기 시에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적금은 특히 매달 적은 금액을 꾸준히 모으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기예금과 적금 모두 이자가 쌓이는 방식은 같지만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고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예금 상품의 금리와 이자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는 예금을 통해서 받는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받는 이자가 많아집니다. 금리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요.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 단리로 예금했을 경우 1년 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즉, 이자가 이자에게도 붙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간 3% 복리로 예치하면 첫 해에는 3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30만 원의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서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이자가 붙는지, 즉 복리 여부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돈 마련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큰 금액을 안전하게 불리고 싶다면 정기 예금이 적합합니다. 목표 자금을 설정하고 그걸 모으고 싶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고자 한다면 적금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결혼자금, 여행자금 등 특정 목표가 있을 때 적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으니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금융 혜택과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는 일정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장기적금이나 일부 금융상품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도 역시 소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예금 이자는 15.4%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팁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먼저 예금을 맡길 금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 생긴 인터넷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을 이용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이 보호받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금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며 국내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만약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예치할 때는 분산 투자나 여러 은행에 분산 투자하거나 은행의 한도, 보호받는 예금의 한도를 확인해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예금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금 상품에 대한 질문 몇 가지로 추가적인 의문사항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상품에 대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금리는 금융시장의 상황,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인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금리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변동될 수 있는 게 예금의 금리입니다. 또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 자금 유치 정책이나 특별 프로젝트에 의해서 특별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금을 가입할 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장기로 적금을 고려할 때는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복리의 효과가 있는지를 최대한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금과 정기예금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기예금은 목돈이 많이 있을 때 많은 이자를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을 때는 유리하고요. 적금은 어떤 목표치를 두고 많은 돈은 없지만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을 때 이때 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금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금은 안전한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금리, 이자 계산 방식, 예금자 보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또는 은행에서 주는 혜택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투자은행이 상품 중에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기업, 정부,
대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자본 조달 및 인수합병, 금융자문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입니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은행의 주요 역할과 투자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제공하는 주요 투자 상품으로는 다양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은행은 주식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 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채권 시장은 정부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는 예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고 중개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이나 수합 등의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을 예측해 그 수익을 얻어내는 상품입니다. 투자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 상품을 제공하며 고위험인과 동시에 고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펀드 상품을 빼먹었는데요.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농산물, 자원, 금, 이런 주식, 여러 가지 유연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파생 상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상장지수펀드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은 하나의 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여러 자산에 대해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M&A나 사모펀드 관련해서 투자은행은 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M&A나 신규 기업의 인수 시에 금융자문 및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투자은행에서는 투자 상품 중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신기술 쪽 암호화폐, 블록체인 코인과 같은 상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암호화폐 수입 잠재력과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투자 상품은 위험성, 리스크와 수익률, 이익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제안할 것이며 이제 이러한 상품들을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수익률과 리스크, 위험률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각 상품별로 수익률과 리스크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단기적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큰 손실을 입을 위험성도 있는 것이 주식 상품입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률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금리가 오를 때는 기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을 잘 활용한다면 단기간에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나 개별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펀드 자체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모투자와 M&A는 고위험이 있는 고수익의 투자 방식입니다. 성공적인 인수합병 M&A나 기업 성장에 따른 수익은 일반 투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한 자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상품의 선택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리스크 허용 범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는 전략입니다. 자, 투자은행은 다양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성격과 자산의 크기나 규모,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먼저 투자자에는 기간 투자자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펀드 매니저 등 대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기간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통해서 자산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관리합니다. 투자은행은 이러한 기관들의 맞춤형 리스크를 관리하는 솔루션과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는 거래를 중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농협중앙회나 또는 이를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대기업들 또는 대규모 기업군의 투자를 유치해서 농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최저가로 구매를 해서 적정가에 판매하는 이런 거래를 중개하기도 합니다. 고액자산가를 그 투자자군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자산가들은 일반 기관보다도 더 큰 금액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은 자기의 자산을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투자은행은 이들에게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등의 고수익 상품, 빌딩 투자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제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 정부들과도 거래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요. 기업이나 정부는 자본 조달이나 인수합병, 리스크 헤지 등의 목적으로 투자은행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투자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전략 등을 수립하는 일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바누아투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짓는 일에는 투자은행이 참여를 해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진출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그 금액 운용 그리고 정부와 정부 부처들 간의 자금 운용에 대한 컨설팅이나 경영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객마다 투자 목적과 리스크의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투자은행의 입장에서는 각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은행에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전략을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투자자이건 투자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이 단기적인 수익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품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위험도, 리스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지만 고수익인 상품이 있고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이 낮은 상품이 있고 이런 목표에 따라서 이 위험도도 감안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은행,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해당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러시아의 전쟁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중동의 전쟁 상황들, 이런 글로벌 경쟁 상황, 경제 상황이나 금리의 변동 상황, 그리고 투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실적 등을 분석하여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리스크, 위험에 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와 투자은행의 전략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투자은행은 상품과 서비스도 변동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은행은 이러한 금리 변동에 맞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기 침체 시에는 투자은행이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채권 상품 또는 파생 상품을 추천합니다. 변동이 심할 때는 이런 파생 상품의 이익이 높아지고 주식보다는 채권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 회복 시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을 제한하는 등 경제 흐름에 따른 전략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채권이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주식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파생 상품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은데요. 파생 상품이란 건 원래 리스크를 기반으로 생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철저한 시장 분석 또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펀드 상품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펀드는 전문 펀드 매니저와 AI 전문가 시스템을 운영해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이제는 기술력을 통해서 분산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상품, 예금 상품과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품의 특성과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투자 목적과 전략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